조금 전 2부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쌍특검법 부결 그리고 공천 상황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쌍특검법 결국 부결 이제 폐기가 됐는데요. 좀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어차피 좀 예상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봤었기 때문에 뭐 크게 놀라거나 하는 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히 예정돼 있었고 그 이후에 재의결을 빨리 안 한 이유가 정치적으로 뭐 저희 당 쪽에서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탈표라든지 이런 것을 노렸던 그런 측면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렇게 끌다가 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계속 질질 끌었던 거대 야당이 비난받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10명이 표결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대변인님? 글쎄요, 그 뭐 숫자가 어느 쪽이 뭘 했는지는 그건 모르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어떻게 했고 민주당에서 몇 명이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반대 109, 무효 1표 해서 110표가 나왔는데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는 반대표가 104표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대로 얘기해야죠. 민주당 쪽은 그럼 찬성표가 6표가 줄었죠. 김건희 특검법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질문이. 그래요? 이게 재의결이니까요. 통과시키려고 하는 쪽의 의지를 더 집중해서 질문을 하셔야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범여권에서 몇 표의 이탈표가 있을 때 이렇게 주장을 했길래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어떻게 갔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뭐 부결 폐기가 된 거고요. 근데 조금 전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21대 국회에서 서둘러서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거기까지 예상을 한다면 정말 너무 나간 얘기로 보고요. 네. 재추진한다는 의지 자체가 뭐 자유의지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과연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면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거대 야당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부결된 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기분, 분위기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한 얘기로 보고요. 또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총선이 이제 한 4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이 법안 두 특검법의 통과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관심사가 검찰 수사잖아요. 네. 이 검찰 수사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그 결론 안 내고 언제까지 이제 갈 거냐가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로 다시 부상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겁니까? 예? 그 50억 아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요. 그것도 뭐 검찰에서 결론을 곧 내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결론을 안 낸 상황이 너무 길어져서 민주당에서 나선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특검법이 이제 무산이 됐다고 볼 때 특검까지 들고 와서 야당에서 주장할 만한 상황을 만든 검찰에서 뭔가 국민들께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조만간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왜 끌고 왔냐 이렇게 비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그런 사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 된다는 것 또한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냐면 지금 그 권오수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 또 이런 전망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전망이니까요. 저는 물론 전망입니다. 그렇게까지 전망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는 선에서 뭔가 검찰에서 국민들께 응답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의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네. 어떤 뭐 종결 조치라든지 네. 뭐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이 파악하고 있는 바를 종합을 한다면 만약에 종결 처리를 한다면 그 종결은 무혐의 종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이 파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닌데요. 네. 저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기대를 한다는 차원이지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을 제가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판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당의 입장이라든지 네. 당이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에 대해서 또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혐의 종결을 기대는 하지만 파악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무혐의 종결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어떤 응답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좀 공천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네.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는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의 서훈석 최고위원은 시끄러운 공천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시끄럽다는 것은 결국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결국은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 될 텐데요. 공천 과정이 별다른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발언이 조용한 공천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저희의 공천은 괜찮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현역 불패라고 하는 진단에는 동의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역구 의원분들 중에도 경선에서 진 지역이 있고 또 비례의원도 지신 경우가 있고 네. 현역이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다만 승률로만 본다면 네. 여러 가지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인들이 좋은 성적을 못 내렸다. 이런 분석에는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천 과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의 어떤 그 혁신의 과정, 특히 인적 혁신의 과정을 겸해야 된다는 게 일반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현역 불펜이 조용한 공천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이라는 것을 사람을 얼마나 바꿨냐는 한 포인트를 두게 되면 네네. 방금 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별로 많이 안 바뀌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네. 과정이 공정했느냐, 그 과정이 합리적인 거였느냐, 이 얘기까지 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저희의 공천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저희 공천관리위원회가 2달 전부터 준비해왔던 공천의 과정, 룰, 규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것이 괜찮다. 다 승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경선이라든지 과정에서 크게 반발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민주당의 사례와 많이 비교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남과 TK 일부 지역에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지금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상 국민 추천제가 시행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어떤 시한 이런 것들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후보 등록이 3월 21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딱 3주 정도 남은 건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재 영입할 때도 네.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인재 영입 과정에서 활용한 적이 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네. 그 과정을 원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과거에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때 썼었던 오디션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국민 추천제가 이야기되는 것은 마땅한 인물이 없고 또 인재 영입에도 한계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뭔가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천 결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통해서
추천된 국민을 후보로 해서 저희가 당선을 시킨다면 국민의 의사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추천했을 때 정작 본선에서 당선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가 있을 텐데 네.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실리를 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강남이라든지 저희가 좀 저희 영향력이 센 곳, 저희 지지도가 높은 곳에서 국민 추천제를 통한 후보 공천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개 사례에 대한 좀 추가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대변인님. 네. 지금 그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제 결국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약속 사면, 그러니까 사면 받기도 전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하고 그 뒤에 사면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당 입장에서 약속 사면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럼 사면권을 가진 분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사면을 할 테니까 공천 신청서를 받아놓고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대충 그런 그림을 의심하고 있는 거겠죠. 결과를 보고 의심을 한다는 건데 세상 일이 뭐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사면을 예상하고 뭐 했다. 본인은 사면을 확신하고 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당에서 지금 사면이 안 됐으니까 안 받겠다. 그 상황까지 인식을 하고 서류를 보고 이 사면이 안 된 사람인데 서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 처음에 접수 단계에서 걸러지는 그런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비공개 네. 공천 신청이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건이? 저도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공개가 의미가 있는 게 네. 같은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이 면접을 보거든요. 예. 근데 비공개한 분은 따로 봐요. 그래서 비공개한 사람 정말 모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했더라도.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공천 또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 비공개 면접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저도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러게 이게 좀 당원 당규상 어떤 요건인 경우에 이걸 받아주는 이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상에 있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실무상으로 처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제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공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이게 좀 논란이 그러니까 그 가시든지 아니면 수그러든지 아니면 더 증폭되는 뭐가 좀 이게 좀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